안녕하세요. 썰스타그램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제 남편과 저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학교 선배의 소개팅을 시작으로 첫 만남을 이어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군대를 다녀와 저와 학년은 같았어요. 남편과 저는 성격이 정반대여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데는 우여곡절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선 저는 싸움이 나면 그 상황을 벗어나 혼자 생각한 후 차분하게 대화하는 걸 선호해요. 화가 난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모진 말도 선을 넘는 말도 쉽게 할 수 있으니 그런 상황을 피하고자 부정적으로는 회피하는 성향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그 상황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더라도 바로 해결하길 바라더라고요. 연인 사이에서 사소한 다툼은 무수히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피하고 남편은 달려들고 절 압박하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싸울 때마다 남편은 회피하는 절 못 견디고 이별을 소리쳤어요. 하지만 늘 짧은 이별을 가지고 남편은 차분해지면 다시 철 찾고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하니 마지못해 받아주는 걸 반복했었죠. 이런 무심한 날들이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어느 날에는 또 사소한 이유로 싸우다 이번엔 제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 헤어지자고 그만하자고 했죠. 늘 남편이 먼저 하던 말을 제가 먼저 내뱉자 남편은 상처받은 눈으로 절 두고 떠나더군요. 물론 바로 다음날 울면서 절 잡았지만요. 저는 정말 그때가 남편과 저의 마지막 순간일 줄 알았어요. 울며 저를 잡는 남편을 모두 거절하고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휴학까지 했었거든요. 4학년 막학기에 남친 때문에 휴학한 미친년 소리를 들으면서도 어쩔 수 없었죠. 휴학 중 저는 원하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1년 반쯤 회사에서 자리를 잡은 후 다시 복학해 취업계를 내고 최소한으로 학교를 다니며 졸업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졸업한 후였죠. 회사를 다니며 대학 친구들이나 선후배들과 가끔 연락도 하고 만남도 가지며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들었어요. 저와 헤어진 후 많이 힘들어했다. 신입생을 골라가며 만났다더라. 연상을 만났다더라 등등 무수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흘려들었어요. 솔직히 전 못 잊었어요. 첫사랑이었고 첫 연애였고 제 모든 처음이자 모든 걸 줘도 좋을 것 같은 사람이었고 정말 사랑했거든요. 하지만 선을 넘으면 결국 무너질 사람은 저 하나라는 생각에 그냥 모르는 척했죠. 그러다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 약속이 잡힌 날 술집으로 걸어가던 중 우연히 그 사람을 봤고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모른 척 지나가려 했으나 그 사람은 달려와 제 가방을 살짝 쥐고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너무 보고 싶었다고. 얼굴 한 번 더 보면 다 괜찮을 것 같았다고.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는데 지금 꿈꾸는 것 같다며 숨도 못 쉬고 끄끄거리며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냥 시간이 지나는 줄도 모르고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대부분의 것들을 맞춰주었고 서로가 서로의 유일이라는 것 마냥 사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재결합한 지 반년이 채 지나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희는 결국 결혼할 줄 알았다며 축하해 주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이 2분 다 돌아가셨고 모은 돈도 그렇게 많지 않아 저희 부모님이 지불해 주셨고 남편이 가구 1-2개, 제가 차 1대 사서 들어왔어요. 같이 타고 다닐 생각이에요. 그리고 결혼 1년 만에 축복처럼 아이도 찾아왔어요.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결혼 후에도 저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한 줄 알았어요. 그것도 당연한 기대인 게 그렇게 힘들게 돌고 돌아 영화 같은 재결합을 이뤄내고 결혼에 성공한 후 아이까지 생겼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함께 육아휴직 후 아이를 돌보고 함께 매일매일을 지냈어요. 그런데 그 꿈같은 모든 시간이 깨진 건 단 한 통의 우편 하나였어요. 아니, 그 우편이 시작이었죠. 우편 속에는 날짜가 지워진 초음파 사진과 제 아이보다 조금 더 많은 나이의 아이 사진,
그리고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그 쪽지에는 남편을 믿지 말라는 짧은 문장과 번호 하나가 적혀 있었고요. 저는 그 사진과 쪽지를 들고 번호 부분을 자른 후 바로 남편을 찾아가 물었어요. 이게 무엇이냐고. 남편은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는 게 가끔 잘 맞아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의 나이가 딱 저와 남편이 헤어진 그 시점, 그쯤 임신을 해 낳았다면 저 정도 컸을 거라 예상되는 모습이었어요. 만약 정말 제 의심에서 그친다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가 의심하는 내용이 맞더라도 남편한테 할 말은 없을 거예요. 그때 저희는 헤어진 상태였으니까요. 그래도 배신감은 들겠죠. 일말의 고민 없이 남편을 받아주고 다시 사랑을 시작한 이유가 헤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너무 애달프게 그리워했고 감정이 식지 않아서인데 실제로는 그동안 딴 여자와 또 다른 사랑을 했다면 저는 앞으로 남편을 믿을 수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전 잠시 나갔다 온다고 한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는 신호음이 2번쯤 간 뒤 상대방 쪽에서 끊더군요. 그리고 주소가 적힌 문자 하나가 날라왔어요. 저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 그 주소로 향했죠. 그 장소는 한 개인 카페였어요. 휴대폰 녹음 버튼을 켜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20대 초반쯤 보이는 알바생인지 사장님인지 그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더군요. 그 알바분에게 혹시 다른 사람이 방문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혹시 문자 보고 오셨냐고, 자기가 그 문자 보냈다고 자리에 앉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 문을 닫더라고요. 본인이 가게 사장이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물었어요. 그 사진은 뭐냐고. 왜 남편을 믿지 말라고 한 거냐고요. 사진 봤죠? 그 사진의 아기. 그쪽 남편이랑 내 애예요. 그쪽 남편이랑 바람핀 건 아니고 둘이 헤어졌을 때 만났어요. 그냥 그쪽이 남편을 너무 착하고 좋은 남자로 아는 것 같아서요. 쪽팔린 이야기지만 저 화류계에 있었어요. 솔직히 남자 하나 물어서 그쪽들 마음도 있었고 그때 온 게 당신 남편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해주는 남자들 사이에서 좀 잘해주길래 솔직히 혹했어요. 근데 임신하고 나니까 돈 얼마 주고 나르더라고요. 솔직히 상관은 없었어요. 그 돈으로 이 카페 열었던 거니까. 애도 혼자 기를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쪽이 좀 좁아서 발 끊어도 소식이 들리긴 하거든요. 당신 남편 애 가진 여자 한둘은 아닐 거예요. 낳은 사람이야 나밖에 없겠지만 착한 척하면서 뭐 자기가 대단한 사랑 하자는 것처럼 여자 꼬셔서 담을 빼먹고 버리는 새끼야 당신 남편. 그쪽이 남편에 대해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련된 증거는 USB에 정리해뒀으니 가져가요. 이혼을 하던 위자료를 뜯던 다른 여자들한테 찾아가 봐도 좋고.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런 일일 줄은 정말 몰랐었죠. 남편이 산책가에 드나들며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했었다니. 이상하게 남편과 관계 후 질염에 자주 걸렸던 것도 다 이 때문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 여자분께 어떤 말을 할지 잠시 고민하다 그저 자료는 감사하다고 이야기한 후 자리를 떠났어요. 집에 돌아가기 전 PC방에 들러 USB를 열어봤어요. 그 여자분과 다른 여자분의 카톡 내용, 남편과 다른 여자의 카톡 내용, 남편이 사창가에서 성매매를 한 흔적들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엄마에게 전화해 아는 변호사와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끝나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죠. 연락처를 받고 대충 내용을 설명하고 USB 속 자료를 전부 넘겼어요. 변호사만 선임하면 대부분의 과정은 그쪽에서 해결해 주더라고요.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저는 우선 집으로 가 혹시라도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이 있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 검사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아이를 데리고 대충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야겠다 마음먹은 후 집으로 돌아갔더니 남편은 왜 이리 늦게 왔냐며 오늘 닭도리탕 먹자고 양념장 간 좀 봐달라며 절 보고 웃더군요. 전에는 그 순수한 미소가 참 좋았는데 진실을 알게 되니 그 웃음이 너무 역겨웠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사랑한단 말을 하고 최근까지도 성매매를 할 수 있었는지. 저는 남편에게 달려가 남편이 손질하던 닭을 움켜쥐고 남편의 얼굴을 찍어 눌렀어요. 생각 같아선 칼로 찔러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남편은 무슨 짓이냐고 입과 코에 처박힌 생닭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만들던 양념장을 그릇채로 남편에게 던지곤 더러운 새끼. 다 알았어. 다 안다고. 너랑 나 이제 끝이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찔리는 게 있는지 어벙한 표정으로 절 올려보다 제 다리를 잡고 전부 아니라고 뭘 듣고 본지는 몰라도 다 아니라며 빌더군요. 전 가방 속에 든 USB를 남편에게 던지고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라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주섬주섬 부엌에서 양념장과 닭껍질을 씻어내곤 말없이 집을 나가더군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전 바로 다음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혹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검사를 했어요. 겸사겸사 제 성병 검사도 했고요. 다행스럽게도 아이와 저 둘 다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변호사님의 말씀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남편의 회사에도 성매매 관련한 자료를 보내기로 했고요. 아마 퇴사 처리를 당하겠죠. 성매매와 관련된 일이니 아마 위자료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도 피하지는 못할 듯 하네요. 그리고 친정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죠. 아빠는 당장 남편, 아니 그 미친놈을 때려 죽이러 간다고 나섰지만 저는 아빠를 말렸고 법적으로 바닥까지 보여줄 거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겨우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긴 했네요. 정말 사랑이라고 했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불륜 드라마 한 편 찍었네요. 아빠 없이 클 아이가 걱정되지만 그 목까지 더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예요. 부모님도 아이는 죄가 없다고 본인들이 아이를 기르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힘도 실어주셨고요. 살다 보면 또 좋은 인연도 만날 수 있겠죠. 하지만 전 우선 아이만 보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힘들기도 하고 사람이 참 어렵다 싶었어요. 여기까지 썰스타그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